안녕하세요. 오늘의 문제 좀 하루 늦었습니다. 기술상에 좀 문제가 있어서 양해를 해주시고요. 대신 이제 풀이는 어제 올라갔으니까 그거 보셨으리라 믿고, 학교니까 이제 종이 쳐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기타 사운드에 대해서 민감해하지 마시고 제가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작년 기말고사 문제입니다. 자, 8번 문항번호가 그렇게 높진 않은데요. 그래도 우리 같이 볼 거리들이 좀 많아서 제가 선정해 봤습니다. 3차 방정식이 나오죠. 허근을 묶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허근 알파를 이용해서 어떤 식 g라는 숫자가 또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g에 관한 정보 g 플러스 g 바의 값을 물으면 문제가 끝나고 있습니다. 호흡이 길죠? 할 것이 좀 많아요. 8번 치고는 좀 긴 호흡의 문제인데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써보죠. 우선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이라고 되어 있고요. 먼저 공통 부분이 있으면 묶어내서 혹은 곱셈 공식으로 풀어내면 해결이 가능할 텐데 두 가지 경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반적인 경우 우선은 이제 1차 인수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하고요. 3차의 경우는 3차식의 경우는 인수분해 된다면 1차와 2차, 1차에 3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1차 인수가 무조건 있거든요. 인수분해 범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1차 인수를 무조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은 1차 인수 어떻게 찾느냐? 우리가 알고 있던 것 중에서 첫 번째 인수정리라는 게 있죠. 인수정리 내용이 뭐였죠? 기억나시나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인수정리 무엇이었을까? 자, 우선 다항식 fx가 있습니다. 다항식 fx 다항식 썼고요. 자, 이 녀석이 어떤 1차 인수 1차 항의 개수 1이라고 둘게요. 어차피 실수 배를 하면은 역시 같은 류의 인수기 때문에 1차 항의 개수를 1로 고정해도 괜찮고요. 나는 싫다. 나 2로 하고 싶다. 괜찮습니다. 굳이 또 근데 2로 할 필요 없잖아요. 자, 다항식 fx가 x-알파를 인수로 가진다 라는 것은 어떤 말과 같냐? 자, f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해서 어떤 게 나옵니다. 보시면은 인수를 가지니까 이 녀석 fx가 x-알파 곱하기 gx 형태가 되고, 양변에다가 알파를 대입을 하시면은 우변은 뭐가 되나요? 그렇죠? 0이 되죠. x-알파 알파 빼기 알파를 곱한 격이니까 0을 곱한 격이니까 0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값 대입해서 0이 된다. 그러면 그 다항식은 x 빼기 그 값을 인수로 가진다. 반대말도 되고요. 자, 그랬을 때 그 알파를 추측을 해야 되는데 알파를 어떻게 알아낼 것인가? 100인지 200인지 5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계속 될 때까지 인디언 기후제처럼 인수 맞는 알파가 나올 때까지 계속 넣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모든 실수에서 범위를 좀 줄여서 유한계 몇 개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유리근의 정리인데요. 유리근이 뭘까요? 유리근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셨을 수 있지만 근은 여러분들 아는 용어고요. 그렇죠? 방정식의 해, 방정식의 근. 유리수 할 때 유리일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근이 유리수다. 유리수인 근. 그게 유리근이에요. 별거 아니죠? 그랬을 때 역시 기본 설정을 보겠습니다. 자, 어떤 다항식이 있는데요. 개수가 모두 정수예요. 정수 개수인 다항식이 있는데 그 다항식에다가 는 0을 붙이면은 방정식이 되겠죠. 그랬을 때 유리근 알파가 있다면 없을 수도 있어요. 방정식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1 유리 실수 자체도 안 나오는 그런
방정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유리수근이 있다면 어디에서 나오겠느냐? 어디에서 나오겠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상수항 알고 계시죠? 상수항 뭔지 알고 계시죠? 상수항의 절대값을 붙이면은 정수니까 뭐 0만 아니라면 뭐 0인 경우도 괜찮습니다만은 0만 아니라면은 자연수가 되겠죠. 그 녀석의 약수가 있을 거예요. 약수. 그리고 약수. 자, 그리고 최고 지워지네요. 최고차항의 개수 역시 정수니까 절대값 붙이면은 최고차항은 개수가 0일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그 항이 없는 거잖아요. 그 개수가 0이라는 거는 그 항이 없는 거기 때문에 최고차 0이 아닌 정수니까 절대값 붙이면 자연수 될 거고요. 약수를 적절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의 수가 있겠죠. 이 숫자들 중에 있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이 절대값과 플러스 마이너스 안 붙여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약수와 배수 개념을 자연수에서만 다뤘었는데 사실 약수와 배수의 개념은 정수 범위에서 다루는 것이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의 배수 중에서 6도 있는 거고요. 마이너스 2 배수 중에서 마이너스 6도 있는 거고요. 약수의 배수 정의는 간단하죠. A 여기 잠깐 쓸까요? 자, A, B, C가 다 세 정수예요. 근데 정수끼리 곱해서 다른 정수가 나오면은 그러면은 A와 B는 C의 약수가 되고요. C는 A나 B의 배수가 됩니다. 자, 그럼 0은 모든 정수의 배수다.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이죠. 그렇죠? 자, C 대신에 0을 대입해 보면은 A는 0의 약수인가? 그러면은 B를 0으로 하면 되니까 B 0도 정수잖아요. 그래서 약수와 배수 개념은 정수 범위에서 다룬다는 걸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서론 좀 길었습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은 이 주어진 3차 방정식이 있을 때 알파를 찾기 위해서 최고차항의 개수 절대값 붙이면 1이고요. 1의 약수 1이죠. 1. 그리고 뭐죠? 상수항 마이너스 2니까 이 약수는 1이나 2가 됩니다. 그러면은 알파는 1분의 1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니까 결국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4개 중에 있게 됩니다. 이 안에 없으면은 유리근 없는 거예요. 유리근 분명히 있는데 이 중에서 못 찾았다. 여러분 계산 틀린 겁니다. 조심하시고요. 조립제법으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개수들을 따서 1, -1, -1, -2. 자,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절대값이 작은 것부터 확인하겠다. 보통은 계산이 그게 편하니까 그렇게 하는데요. 나는 큰 것부터 하겠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맘대로 하시면 되는데 다만 알파가 1일 때는 우리가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다항식에다 1을 대입하는 값은 개수의 합으로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개수들 싹 더해보면은 0이 안 됩니다. 그래서 1은 탈락. 1 탈락이고요. 자, 마이너스 1도 부호만 바꿔서 막 더하기 때문에 애초에 개수합이 짝수가 아니라 홀수라면 지금 더해보시면은 1, -1, -2 더해보면 홀수거든요. 그러면은 부호를 교대해서 더해도 홀적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1도 금방 계산을 해보지 않고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개수의 합은 많이 아셨겠지만 마이너스 1은 잘 모르셨죠?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제가 한 말이 이해가 된다면은 활용하시면 됩니다. 억지로 외우지 마세요.
자, 알파가 2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계산해 볼 텐데 뭐 이건 촉으로 가야죠. 저는 엄청난 수학 촉을 가지고 2 먼저 해보겠습니다.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죠. 1, 2, 1. 와, 저의 촉이 정확했네요. 자, 그래서 인수분해. 이게 다 알지 아닐지 모르지만, 자, 주어진 식은 x-2,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인수분해가 되고요. 자, 는 0 했으니까 여러분들 근을 x는 여기서 2를 알 수 있고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제로. 이 녀석의 근도 우리가 직접 구할 수 있죠.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구할 수 있지만 계산을 지금 위에 보시면은 1은 4번 제곱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뭐 나는 거칠 것이 없다, 나는 계산을 정말 좋아한다, 나는 1은 4번 곱하고 싶다, 뭐 하세요. 해도 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중에 지금 대신에 뭐 판별식이나 아니면 직접 구해보거나 허근인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근 알파가 있을 거고요. 또 다른 근 베타가 있을 텐데 한 가지 더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자, 켤레근의 정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교과서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어디에 있냐면요, 교과서 102쪽 보시면은 거기 문제들이 많아요. 활동 2 위쪽은 유리수 무리수 관계, 여기는 실수어수 관계고요. 사실 하는 방법은, 풀어내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좀 해보세요. 그 중에 이제 4번. 물론 켤레근의 정리는 n차 방정식에 다 적용이 되지만 활동 2의 4는 3차 방정식에서만 적용되는 문제이긴 한데요. 근데 방식은 결국 똑같습니다. 차수만 달라질 뿐이지 하는 방식은 계산은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풀어보셔도 충분히 커버가 되고요. 내용은 무엇이냐? 자, 어떤 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개수가 지진이 아니라 제가 손으로 흔들었어요. 일부러 흔든 건 아니에요. 흔들렸어요. 자, fx 개수가 실수인 식이 있는데 거기다 역시 는 0을 붙이면은 방정식이 되고요. 실개수 방정식이 되겠죠. 개수가 실수인 다항식입니다. 우리가 씁시다. 다항식이 아닌 식들을 거의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식이면 여러분은 먼저 다항식을 떠올리시겠지만 이후로는 또 다른 것들 많이 배울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명시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방정식이 있는데 여러분들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허근이 하나 구해졌어요. 그랬을 때 그 녀석의 켤레복소수도 역시 근이 됩니다. 증명은 여러분들 해보시고, 또 책에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분들 온라인 클래스 게시판에다 글 올리세요. 어려우면은. 아니면은 제가 글을 안 보고 있다 그러면은 뭐 담임 선생님 통해서 수학 선생님들한테 연락을 취하시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한 근은 알파 바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은 이제 알파 구했네요. 다른 개념 설명을 많이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 여기까지 푸시는 데는 채 1분 안 걸렸을 겁니다. 제가 다른 말이 많았죠? 자, g는 1 알파 제곱 알파 4제곱 어디까지냐면은 1은 2 1은 4. 여러분들 이거 읽으실 때 제곱, 세제곱, 4제곱까지는 익숙하게 읽으시는데 뭐 10제곱 아니면은 뭐 지금 보면 72제곱 이렇게 읽으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좀 어색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하면은 그렇죠? 10에 해당하는 숫자는 10이 아니라 10이에요. 그렇죠? 72도 보시면은 72보다는 1은 2 이렇게 가셔야 맞죠. 그래서 4제곱, 10제곱, 1은 2제곱
조금 어색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써주시고 만약에 한자 나 10, 72 이걸 붙이고 싶다 그러면은 뒤에 같은 한자어인 승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렇게 아주 틀리다고 하면 나 72제곱 뭐 틀린 건 아닌데요. 그래도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 용어를 구사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요 알파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제로 여기에 근이 되기 때문에 대입하면은 식이 성립을 할까요? 하죠. 근이기 때문에 하죠. 네, 그 양변에다가 알파 마이너스 1을 곱해보면은 알파 세제곱 전개만 마이너스 1은 제로이기 때문에 알파 세제곱은 1입니다. 여기다 좀 추가로 얘기를 하면요. 알파의 3n제곱 근데 이게 알파의 세제곱 자체가 1이기 때문에 1을 n번 제곱한 격이니까 이거 1이고요. 한 번 더 곱하면은 알파고 제가 넓은 공간 놔두고 이렇게 좁은 데다 썼네요. 가만해 주세요. 이렇게 넓은 데 있는데 자 그래서 계산을 좀 해보면 1 알파 제곱까지는 그냥 두고 알파의 4제곱은요 지금 알파의 3n 플러스 1 형태니까 알파가 됩니다. 아니면 차수를 3개씩 낮춘다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자, 1 알파 제곱 알파 이게 반복하거든요. 그러면은 알파의 1은 2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72가 3의 배수기 때문에 이 녀석 1이 됩니다. 거기다가 차수 2개 올라갔기 때문에 알파 제곱이 되고 그러면은 관찰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두 식이 같죠?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더하기 1 더하기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같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 0이라고 할 수 있고요. 계속 반복해서 0, 0, 0이 나옵니다. 0, 0, 0 더해지거든요. 그래서 결국 남는 게 이 녀석이겠네요. 그래서 g는 1 더하기 알파 제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한 가지를 더 묻고 있습니다. 3단계에 걸쳐서 문제가 구성이 돼 있어서 여러분들 좀 긴 호흡이에요. 8번부터 이렇게 힘 빼시면 안 되는데 자, 1 플러스 알파의 계산 제가 계산 어제 잘못했네요. 제가 사기쳤네요. 사과드립니다. 왜 자꾸 지워져? 네, g 더하기 g 바 알파 제곱 써놓고 갑자기 알파로 변신을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요.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거 좀 정리를 하면요. 현례복소수는 덧셈에 대해 분리할 수 있으니까 뒤쪽 것을 1바 더하기 알파 제곱의 바 이렇게 쓸 수 있고 1바는 1이기 때문에 2 더하기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의 바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답은 같게 되겠네요. 예, 보시면은 어디까지 가야 되죠? 여기서 자, 알파와 알파 바는 이 녀석 밑줄 친 부분만 보면은 빨간색 보면은 2차 방정식의 두 근이기 때문에 두 근의 합과 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색깔로 지워야겠죠? 너무 못 썼기 때문에 알파바 더하면은 어떻게?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알파바 곱하면은 1이 되죠.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 보시면은 근데 우리가 알파 세제곱이 1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알파를 양변을 나누시면은 알파바는 알파 제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2 더하기 알파 바로 바꾸고요. 알파 바에 다시 바
털레복소도 두 번 취하면 뭐죠? 이 녀석 뭐죠? 자기 자신이죠? 허수 부분의 부호를 두 번 바꿨기 때문에. 그래서 알파 더하기 알파 바가 되니까 그것 마이너스 1인 거 확인했죠? 결국 답은 1, 5번이 됩니다. 이 문제 여러분들 따라오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어제 풀이 중에서 마지막 부분만 살짝 고치시면 되겠네요.